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죠. 하이스틸 관련해서 철강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9번 못해도 한 번 잘하면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이스틸이 지난해까지는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장을 했고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저희 철강 금속 관련주 말고 철관주 같은 거 좀 열어볼까요? 오늘 하이스틸이나 대동스틸 비롯해서 웬만한 관련주들이 모두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실적 기대감 많이 안아가고 있는데 좀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예, 사실 오늘 얘기할 이 철강 유통 관련주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강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철강을 고로에서 뽑아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제품군들을 가져다가 기업체들에게 이제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가공 처리를 해서 유통을 해주는 유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할 하이스틸이나 아니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하이스틸이나 급등을 하고 있는 대동스틸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철강을 가져다가 잘라서 이제 팔아내는 이 유통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강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철강, 중소형 철강주로서 이제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호실적에 따른 주가 급등이 좀 나타났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지난 3분기에도 사실은 이 중소형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이었지만은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최근 시장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다양한 이슈보다 펀더멘탈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장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중소형 철강주들 오늘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 철강주가 오늘은 잘 가고 의외로 대형주들은 또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뒤늦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 쪽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골칫거리가 네. 결국은 이제 철강 관련주들은 철광석과 제품가의 마진 스프레드를 먹는 기업이고요.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철강 제품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이익 구조가 좀 다른 상황이고,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대형 철강주들의 실적이 이만큼 따라 올라온다, 이것은 아니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수급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자유롭지 못한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이 좀 턴하는 시점에 관련주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급이 너무 꼬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형주는 따라가 보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원픽 종목도 중소형주 중에서 가지고 오셨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 네. 중에 하나 좀 골라봤고요. 종목은 대동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쪽에서 열연 제품 아니면은 이제 후판 제품, 거의 이제 두 개의 매출 비중이 90%가 넘어가고요. 이 제품군들을 가져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가공 처리를 해서 유통을 하는 이제 유통사, 마진을 남겨먹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제품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철강석 가격에 대한 이슈,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전반적인 고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조금 제한적이지만은 철강 제품 가격은 인플레이션 이슈와 여러 가지 물류 비용,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해당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오늘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양호한 주가 반등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목표가는 7,700원 선, 손절가는 6,3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중소형 철강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는 장 초반부터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대동스틸 종목으로 주셨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상방은 열려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네요. 첫 번째 테마 확인해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주식 빼고 다 오르네요. 네. 원자재도 오르고 있고 유가도 오르고 뭐 에너지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데 그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농심을 비롯한 예. 음식료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급등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발 이슈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기업들, 제품과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 기업인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관련주들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음식료 업종이 어제부터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심의 경우에는 실적 기대로 리포트가 나온 상황, 그리고 어제 급등을 했던 미래생명자원의 경우에는 오늘도 잘 가지만 오늘 장초 만에 두 자릿수 급등이었는데 네.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추천주로는 의외로 오리온을 또 챙겨오셨어요. 예, 주가가 워낙 반영을 못해서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 4개 지역 쪽에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스낵이라든지 아니면은 빵류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대표적인 음식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결국 이 회사 4분기 실적 자체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가에 대한 인상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제품가의 인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가의 인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다른 회사 거 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리온의 강력한 브랜드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제품가의 향유를 좀 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역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개의 주요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미국의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장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카테고리류도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수라든지 아니면은 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견과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제품 카테고리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성장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음식료 관련주들 전일 반등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제한된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쪽의 환율 이슈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의 레버리지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선, 손절가는 9만 7천 원 선으로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을 놔두고 있는 초코파이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점점 더 확장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감은 있으나 그 기대가 덜 반영되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 라인이 9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손절가 9만 7천 원으로 짧게 대응해 보시고요. 목표가 12만 원 체크 도와드리면서 저희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 됐네요. 오늘은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